예, 저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원칙을 인터넷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터넷 브랜딩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번에 이제 22가지를 했고, 이번에 11가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인터넷은 그 사업,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의 매체로서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하나의 사업.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둘 다 하려고 하면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사업을 한 기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데도 완전히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계 쪽에서의 되게 성공한 기업이 인터넷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성공한 예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점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그 아마존 닷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업을 한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인터넷으로 자기의 모든 사업이나 역량을 걸어가지고 성공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이 인터넷을 단순히 매체로만 보고 갔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의 서점 이런 것도 다 봐야 됐을 테고, 인터넷으로 사업 자체가 안 됐겠죠. 그쪽을 매체로만 바라봤다고 하면은 자기네 만약 매장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오프라인 기업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하고 봐야 된다는 부분을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금한 얘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두 기업 다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들이 만날 일은 없는 기업이잖아요. 인터넷으로만 있고, 만약에 오프라인 상의 매체만 바라봤다면은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봤다면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그 비용이나 사업적인 부분들 다 고려를 하고 나갔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걸 우리나라 예로 들면은 여기 아마존 말고 그 예스24 있잖아요. 예스24. 우리나라에서 책방 말고 인터파크. 근데 밖에 나가서 예스24 간판 하나도 못 봤죠. 인터파크도 이런 거가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성공하면 온라인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그 얘기거든요. 저 앞으로 예는 좀 한국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전부 다 그 포털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단 길가에서는 되게 어색한 그런 브랜드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어쩌면은 컴퓨터를 아예 안 다뤄보신 분들한테 되게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게 인터넷의 되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방향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큰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일반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보를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바를 저쪽 정보 준 쪽에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큰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쌍방향이 되는 매체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라디오, TV, 잡지, 신문,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었는데 그 대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들 수 있는 매체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혁신적이거든요. 네. 그 한국의 예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학생을 때리면 애가 청와대에다 글을 옮긴대요. 선생님이 무차별로 때렸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버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쌍방향이 돼서 되게 무서워진 거예요. 저게 이베이 같은 거나 G마켓이 성공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인지 아닌 물건인지 몰랐는데 덧글을 달게 됐잖아요.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게 생긴 거죠. 신뢰성이 생기다 보니까 브랜드가 약하더라도 신뢰성이 그 브랜드를 역할을 해줘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생각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교육이나 그 제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원칙에 참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특징이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학생과 선생님 그런 관계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디 아픈데 내가 이런 진료를 해줬는데 어떠냐 반응 물어보면 아 괜찮다 좋았다라든가 뭐 교육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가르쳐 줬는데 어떠냐 잘 이해를 했느냐 아 이해를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업을 잡아서 인터넷 하면 굉장히 잘 되겠죠.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서비스는 그걸 내가 하다가 뭔가 억울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샀는데 맨날 억울했던 것들. 병원 갔더니 병원 의사는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그 불친절의 범위를 어디서 보냐면 내가 롯데월드를 갔는데 롯데월드 가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무용하면서 막 안녕하세요도 하고 막 잘 갔냐고 하고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데 병원 가면 쌀쌀맞게 대하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가 옛날엔 차이가 이렇게 컸는데 이제는 이게 막 인터넷으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에 뭐가 생겼냐면은 CS라고 커스터머 서비스가 생겼어요. 거기 안에 병원에서도 그런 서비스만 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 강사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다 보면 시장들이 나와요. 왜냐면 그건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이 변해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 이 소통 때문에 있는 그 파생적인 것들까지 다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성공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인터넷의 참 특징이 브랜드명 자체도 일반적으로 서비스하는 보통 회사랑 좀 틀린 게 그러니까 사이트 주소만 딱 일단 먼저 남아요. 물론 이제 이 사이트 주소를 자주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죠. 근데 그 전까지 브랜드를 잘 모른다는 상황에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만약에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구글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구글이라는 말이 상당히 특징적인 또 말이잖아요. 이렇게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만약에 그 스펠링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사이트를 언제든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브랜드명을 정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원칙들을 지켜주면은 되게 좋은 이제 브랜드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뭐 여기 좀 적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그 대표이사나 아니면 창업자의 이름을 좀 변형해서 따는 경우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슈왑이나 뭐 외국에 되게 그런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데요.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되면은 기억하기 되게 쉽겠죠. 바로 기억에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로 되게 딱 기억에 남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레아 이런 이름은 별로 안 줘요. 니을인지 니은인지도 모르고 아인지 어인지도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일반 명사로 치면 안 된다는 게 나이키 이름을 나이키라고 짓지 말고 어차피 이거 신발 파는 거니까 특히 우리 운동화 쪽을 강화시킬 거니까 우리 나이키라는 이름을 버리고 운동화라는 이름을 짓자. 그래서 나이키를 다 지우고 운동화를 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우리 운동화 사러 가자면 나이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원도 미원보다는 우리가 조미료를 파니까 미원이라는 이름 없애고 조미료라는 걸 넣자. 그 조미료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사람들이 차라리 그 조미료라는 걸 미원으로 생각하고 신발이라는 걸 나이키로 생각을 해서 가면은 나이키를 가겠지만 그 반대로 가면 못 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 브랜딩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암시해야 된다는 그렇다고 너무 동떨어진 것들 말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독특해야 되고 독특해야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정원이 정선이가 있는데 항상 그 헷갈려요. 왜냐면은 비슷하니까 이름이 정자가 그건 나도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청선이랑 뭐 예를 들어서 미나 뭐 이랬으면 절대 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해야 된다는 거.